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한 스크롤, 인피니티 스크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이어스토어 DB에 CSV 파일을 생성해서 더미 데이터를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프로젝트를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한 상태로 지금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오덴티케이션 지금 현재는 활성화하진 않았지만 초기 세팅을 할 때 원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메일 로그인을 활성화한 상태입니다. 스토리지는 사용할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한 스크롤을 하시려면 컬럼이 아니고 리스트 뷰 위젯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있죠? 자, 놓고 그 다음에 좌우 패딩을 조금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지금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학생들의 이름, 네임 필드와 성별, 남녀 성별을 나타낼 수 있는 필드, 그리고 스코어, 점수죠.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로우 위젯을 하나 넣고 텍스트 위젯을 하나를 적당히 스타일을 잡아준 뒤에 좀 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패딩을 좀 줘야 되겠죠? 위아래 20씩 좀 주겠습니다. 여기는 이름이니까 네임이라고 하나 입력을 해주고 2개를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은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주고 가운데는 성별이죠. 성별 그 다음에 점수 스코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기 텍스트 데이터를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컬렉션을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학생들의 점수를 반영하는 거니까 스튜던트 스코어라고 컬렉션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는 제가 지금 더미 데이터를 CSV 파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기 필드를 맞춰 주셔야 돼요. 동일하게 네임, 성별, 스코어 필드를 3개를 생성을 할게요. 네임은 스트링, 성별도 스트링, 스코어는 인티저, 정수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더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매니지 컨텐츠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add document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이 수동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인피니티 스크롤을 테스트 하려면 데이터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것은 약 500개 데이터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 데이터를 지금 엑셀로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이것을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CSV 2개가 보입니다. CSV 그리고 CSV 2개가 보이죠. UTF-8로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CSV 파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글이 데이터에 있을 경우에는 UTF로 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면 안 되고 영문만 있을 경우에는 이걸로 해도 문제는 없지만 한글이 있을 경우에는 UTF-8 CSV로 파일을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CSV 파일을 업로드 하시려면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선택을 덤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CSV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 separator 타입은 콤마예요. 콤마. 엑셀에서 CSV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쉼표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콤마 타입으로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하실 게 없어요. 그대로 해주시면 이렇게 스트링 필드에는 얘네들이 성별 쪽도 그 다음에 스코어 쪽도 이렇게 업로드가 될 거라고 이제 미리 알려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validate import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검증 후에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자, finish and close 하셔가지고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이 더미 데이터가 파이어스토어에 원격으로 등록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이 리스트 뷰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파이어스토어 DB니까 백엔드 쿼리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컬렉션을 읽어와야 되니까 쿼리 컬렉션, 그 다음에 student score 컬렉션을 지정을 하면 되고요. 쿼리 타입은 당연히 리스트니까 전체 문서를 받아오도록 리스트로 합니다. 자, 여기서 무한 스크롤이 가능하려면 쿼리 기능 중에 최하단 쪽에 enable infinity scrol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사이즈 옵션에는 스크롤을 할 때 한 번에 받아올 데이터 수예요. 지금 기본은 25로 지금 적혀 있죠. 저는 한 30으로 바꿔줘서 30개씩 아이템이 스크롤 될 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여기서 하나 더 옵션을 지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스크롤이 될 때 데이터를 읽을 로딩 시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딩 인디케이터를 데이터를 불러올 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기본 플러터플로우 기본 로딩 인디케이터로 지정을 할게요. 됐고 그 다음에 View in UI 빌더에는 여기 화면상에 어떠한 로딩 모양이 보일 건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저는 지금 인디케이터 적색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인디케이터를 만약에 바꾸고 색상을 지정을 하고 싶으시면 설정이 아니라 위에 있는 테마 세팅이 있어요. 여기서 디자인 시스템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로딩 인디케이터가 있죠. 여기서 타입 저는 웨이브 기본은 서큘러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걸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컬러도 지정을 해주시고 사이즈도 키워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좀 많이 키워줄게요. 그리고 더블 바운스 이렇게 하고 자 하나 더 옵션을 지정하면 지정할 수 있는데 무한 스크롤을 하다 보면 스크롤 바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크롤 바 테마에서 덤브 컬러 지금 저는 주황색으로 줬는데 여기 보시면 덤브 컬러 이게 스크롤 바의 덤브 컬러예요. 자 이렇게 스크롤 바까지 확연히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저는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무한 스크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잠시 꺼주겠습니다. 얘는
그리고 이 텍스트에 쿼리로 요청 중인 데이터의 필드를 연결을 해줍니다. 네임, 성별, 그 다음에 점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스크롤이 제대로 인피니트 스크롤이 제대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여기 리스트 뷰 위젯의 속성에 슈링크 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이템 수만큼 얘 리스트 뷰가 이렇게 랩이 씌워집니다. 크기를 만약에 꺼주시면 전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그러면 보통은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끄면 얘가 스크롤이 조금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전체 화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 슈링크 랩은 꺼준 상태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인피니티 스크롤이 안 된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켜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이템 수만큼으로 리스트 뷰가 표시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딩이 돼서 가져왔고 현재 제가 30개로 아이템을 한 번에 불러오는 걸로 지금 설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인피니티 스크롤 체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스크롤바 덤브 컬러도 지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스크롤바의 위치를 보시면 현재는 한 이렇게 3단계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데이터가. 그렇죠? 자, 밑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로딩이 되죠? 데이터를 가져오고 덤브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다시 쭉쭉쭉 10개씩, 30개씩 이렇게 받아오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는 우리가 데이터를 전부 문자 타입의 데이터로 가져오기 때문에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피니티 스크롤을 적용을 하더라도 순간 느끼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크기가 큰 파일이 있는 리스트 뷰 위젯일 경우에는 로딩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부딪히면 이렇게 나옵니다. 딱 갔다가 딱 이렇게. 자, 이상으로 인피니트 스크롤 기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